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울 중랑구의 모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은 토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도 도시정비법과 유사한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서울 중랑구의 모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제24조 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여기서 양수라 함은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 예외가 있는데 아래에서 한번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사유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제24조 제2항 단서는 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제24조 2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첫째, 세대원 전원의 이전이 있습니다.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의 이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호에서는 해외 이주 체류를 정하고 있는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이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거주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5년 소유, 3년 거주 이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잠시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 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의 경우는 10년 소유, 5년 거주이기 때문에 비교를 요합니다. 자,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22조 2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법 제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24조 2항 단서 제4호 법문은 거주기간 산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두고 있어요. 첫째,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주기간 합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유자의 거주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기간 합산이 있겠습니다.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다음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로 본다는 것이 법 제24조 1항 2호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5호의 내용이 있겠는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다. 소규모주택법 시행령 22조는 제5호의 위임에 따라서 첫째,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둘째,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경매되는 경우, 그리고 넷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현금 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실제 법원도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조합 설립인가 후에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물려받거나 매수하여 불량 자격이 제한된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해서 조합이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도시정비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 사유의 구조와 내용도 도시정비법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분쟁은 지식과 경험이 함께 작동돼야만 풀 수 있는 고난이도 분쟁들이 많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며 또 다음 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그리고 임대차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